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한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안 좋은 흐름세들이 얼마나 이어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, 그럼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을 좀 잘 노려봐야 되는 걸까,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도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거기에 어디에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22년도 이때가 최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23년도 들어서는 확실하게 조금씩은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위기가 아니냐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은데, 23년도에 반등했을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두 가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바로 금리와 이제 대출이었었잖아요. 실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,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더 이상 추가 인상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부동산 가격도 이제 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들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풀렸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. 뭐 DSR도 신경 안 쓰고 금리도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보니까 특히 대기 수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직전까지 정말 많이 낮아진 가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대출과 금리 이런 것들이 괜찮아졌다 보니까 떨어진 가격이 많이 회복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 시장 지금 상황은 어떻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우리 또 대한민국 금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의 측면에서 이 3.5%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. 이때 이제 가장 주안점이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냐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주된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국 금리가 또 뭐 동결은 일단 되었어요. 그래서 뭐 살짝은 뭐 따라가는 흐름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금리라는 요소가 큰 폭의 상승을 안 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바라보곤 있죠. 뭐 PF 대출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, 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가 또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, 그런 기사들이 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보통 한 4%대에서 금리가 형성되었었는데, 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치가 1%대도 있고 뭐 2%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, 집값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이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 모두 다 소득을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보게 됩니다. 정부 대출 기준에서는 소득을 엄청 많이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산 기준도 있고요. 그래서 대상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잡고요. 최대 대출을 5억까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자녀를 기준으로 소득별 금리를 소득이 만약에 8,500만 원 이하면은 1%나 2%대에서, 그리고 8,500에서 1억 3천만 원 구간이면 한 2에서 3%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금리라면 정말 요즘 시기에는 정말 좋은 금리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또 관심도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, 우리 대구를 기준으로는 사실 9억까지 바라보기에는 신혼부부분들이 조금은 많은 대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 대구 기준으로 중간 정도의 가격은 한 6억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6억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.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84 타입 기준으로 6억짜리는 많이는 없으니까 소형 평수들이 있죠.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움직여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
보여지긴 합니다. 이런 대출이 풀려버리게 되었을 때 아무튼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수성구를 중심으로 이런 매물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잘 팔려나갈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이 분명히 안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런 안 좋고 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시에는 알아채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. 9월쯤부터 시작될 안 좋은 흐름들이 지금에 와서 확 체감이 되는 건데 그런 신경을 쓴다라는 게 사실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전망을 또 이제 뭔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이 최선일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금리나 대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격이 어땠느냐 뭐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올라간 시점에서 뭐 그럼 2023년처럼 또 엄청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. 다만 마냥 불황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눈과 귀를 잘 열어두시길 바라겠고요.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확실하게 잡아서 가격까지 잘 책정해 놓는다면 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기든 간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아무튼 우리가 하려는 건 전망 맞추기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. 아무튼 11월이 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계획에 따라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